앞부분은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시각화에 별로 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일부러 빨리빨리 했는데요. 빵을 드시고 계시니까 되게 쉽고 간단한 것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와플 차트라는 거 있죠. 요새 엄청나게 많이 그리는 그림인데요. 그냥 딱 보시면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플 차트는 되게 와플이라는 패키지를 하나만 설치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네. 설치를 여기는 다들 안 하셨을 테니까 그냥 네. 위에서 저렇게 인스톨 패키지즈 와플하고 와플 설치하시고 와플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와플 설치 다 되셨나요? 나서 우리 그냥 와플이니까 W라는 변수에 그냥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넣은 겁니다. 43, 11, 46을 넣고 그냥 와플이라는 함수에 이 와플 띡 넣어주면 이렇게 차트를 그립니다. 그쵸? 네. 바로 요새 이렇게 생긴 차트 많이 보셨죠? 네, 얘를 와플처럼 생겼다고 해서 와플 차트라고 합니다. 알로 그리기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대표적인 그래프입니다. 근데 얘를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 나는 옆으로 길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 행숫자를 이렇게 5개를 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5개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색깔을 바꾸고 싶어. 그죠? 이렇게 컬러지에 라고 안에 넣어주시고 색깔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리면 저렇게 샵을 쓰고 뒤에 그 숫자를 16진수로 쓰는 거는 되게 웹이나 이런 거 그 컴퓨터에서 되게 흔히 쓰는 색깔 표시 방법입니다. 네. 어떤 색깔을 이걸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구글에 RGB2 헥스라고 쓰시면 숫자를 변환하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나는 여기 지금 ABC는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더니 자동으로 얘는 A, 얘는 B, 얘는 C라고 돼 있어요. 얘 이름을 지정해주고 싶을 때는 변수명을 이렇게 처음에 가는 43, 나는 11, 다는 46 이렇게 하시면 저 오른쪽에 범례 그 모양이 가나다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볍게 쉬운 걸로 하나 연습하는 차원에서 넣어왔는데 이렇게 가나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범례 위치 밑으로 내리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위치에 바텀이라고 입력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none이라고 쓰시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범례를 아예. 자, 그 다음엔 롤리팝 차트라는 걸 그릴 건데요. 롤리팝 막대사탕이죠. 그래서 막대사탕처럼 생긴 차트를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차트를 그릴 때 만약에 왜 롤리팝이라는 걸 그려주는 함수가 없지? 와플은 되게 쉽게 그려주는 게 있잖아요. 없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차트 모양을 보시고 얘는 위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막대가 하나 있구나. 아니면 막대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그 두 개를 그려서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건 배구 결과인데요. 배구에 이렇게 무슨 오픈이니 속공이니 퀵오픈이니 시간차니 이런 이제 공격 패턴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거를 정리한 자료고요. 자, 근데 얘는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팀을 나눌 때 남자부와 여자부의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팀별로 데이터가 있고 각 기록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언더바를 쓰는 함수가 타이디버스 그 readR이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데 한글로 그걸 쓰면은 인코딩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서 저는 이렇게 불러와서 얘를 그냥 이렇게 바로 바꿔버리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막대기를 그려야 되니까
막대기를 그릴 때는 이렇게 세그먼트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요 막대기는 요 위에 있는 거는 그냥 x의 구단을 놓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중에서 퀵 오픈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 시작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x축에 얘를 넣어줘, y축에 얘를 넣어줘 라고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이 GOM 세그먼트라는 애는 시작점 말고 끝점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내라.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위치는 시작한 데도 여기고 끝난 데도 여기죠. 근데 얘는 끝점 혹은 시작점 한 점은 0이고 또 한 점이 여기가 될 거예요. y 값에 해당하는 것이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그래서 걔를 그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끝점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솟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린 거겠죠. 엄밀히 말하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를 때는 요 옆에 들어가서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 동그라미 그릴 때는 GOM 포인트라는 걸 쓰는데 기왕이면 사이즈가 좀 커야 사탕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뿅뿅뿅뿅뿅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랜덤하게 돼 있으니까 정렬을 해주고 싶죠? 그럼 이렇게 아까 연습하는 것처럼 순서를 다시 주시고 구단을 하되 얘를 퀵 오픈 순서로 해라.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적은 걸 앞에 쓰고 큰 걸 뒤에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부 여자부가 섞여 있으니까 얘를 색깔로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컬러 남녀부로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는 컬러를 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요. 어떤 거는 테두리가 바뀌고 안이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fill을 쓰시면 됩니다.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되다 왜 안 되지? 그러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건 fill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녀부의 별로 색깔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근데 기왕이면 남녀부가 섞여 있으니까 얘를 따로따로 나누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faceit을 이렇게 주시고 얘를 그리드로 나눠라 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문제가 원래 상대편 구단이 있던 자리를 얘가 남겨놔요. 우리는 여기 남자분만 모으고 여자분만 모으고 싶은데 이렇게 원래 순서에 비어있는 애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free y라는 걸 써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없애줍니다. 자, 여러분 순서는 세로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로로 그리겠습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라는 명령어를 다시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바뀌면 이게 우리가 원하던 모양이 아니겠죠. 따로따로 있는 걸 원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페이스를 나눌 때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은 옆으로 나누고요. 그쵸? 옆으로 나눴죠? 이렇게 쓰시면은 세로로 나눕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쵸? 여기는 앞에 물결이 있었고 얘는 뒤에 물결을 하고 여기 이 자리에 뭘 넣어주세요 라는 뜻으로 점을 찍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 자신을 지정할 때 그 아래선 점을 찍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찍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나눠서 다시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free y로 되어 있으니까 얘 다시 이 자리에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겠어요? free y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모양에 맞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앞에 여기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또 이렇게 레이블에 없애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요 색깔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 그냥 여기다가 아까는 그 색깔 바꿀 여기 fill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컬러가 들어갔습니다. 컬러 하시고 values라고 쓰시고
네, 이거 C로 묶는 거는 아래서 뭐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색깔을 네, 되게 남녀 편견에 제가 가득 차게 색깔을 골랐네요. 네, 여기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 엄청 많이 그리는 형태의 차트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안 쓰기도 합니다. 이 점만 남겨두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그냥 얘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점만 남아 있겠죠. 모양은 그대로고 나머지는. 네, 이거 제가 원래 이 먹는 거 두 가지는 네,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요 덤벨 차트는 여기다가 요 하나 더 그리는 게 덤벨 차트예요, 사실. 요 롤리팝 차트에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리면 아령 모양이 되니까 그 덤벨 차트인데요. 롤리팝 차트 다 잘 뭐 어려움 없으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덤벨 차트를 그리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그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캐글에서 데이터 뭐 데이터 내려봐서 쓰신다고 신청서에 쓰신 분이 있던데 이거 이제 거기서 가져온 이 피파는 그 피파 랭킹 데이터입니다. 처음 이 랭킹이 생긴 93년부터 가장 그 얼마 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그냥 내려받아서 여러분께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불러오면 이렇게 무려 어떤 분께는 무료고 어떤 분께는 무료가 아닌 57,000줄짜리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피파의 랭킹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있는 이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한국이 속한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만 뽑아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이 중에 이 컨페더레이션에 속해 있는 그로 나라를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아시아 축구 연맹 네, AFC에 속해 있으니까 AFC에 있는 것만 이 데이터에서 골라주세요라고 처음에 명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라 이름과 랭킹이죠. 여기 보시면 나라 이름이 전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약어로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컨트리 풀랑 랭크를 골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나라 이름으로 묶고요. 나라 이름 중에서 그 나라의 랭킹이 가장 높았을 때랑 가장 낮았을 때를 골랐습니다. 축구는 랭킹이 높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의 맥스가 오는 거고요. 최고의 미니멈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려라 해서 마찬가지로 X의 나라 이름하고 Y의 최고 랭킹이 제일 높았을 때를 해라. 라고 점을 찍었으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점을 막 찍어줍니다. 자, 순서를 정리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순서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정렬을 쫙 그려줍니다. 순서는 항상 세로로 그리는 거니까 또 세로로 그려줍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그냥 어떤 사물을 받아들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크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축구 랭킹은 오른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쪽이 높은 순위가 오고 이쪽이 낮은 순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 Y를 넣어줍니다. Y를 바꿔줘라 라고 넣어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걸로 X, Y를 바꿔놓으면 여기가 X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여기를 Y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Y를 뒤집는 겁니다. X를 뒤집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쩔 때는 여기를 Y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건 해보시고 왜 안 되지? 하면 X, Y, 여기가 Y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기껏 바꿔놓고 났더니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랑 반대로 돼 있어요. 다시 여기에 이렇게 돼 있던 걸 마이너스를 넣어서 바꿔줍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코드를 써보고 왜 이러지 하면 그냥 그 바꾼 코드를 일일이 다 따로따로 쳐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파일에 넣어놨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바꿔도 당연히 작동을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가장 높은 랭킹을 골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AFC에 소속된 나라 중에서 랭킹이 가장 높은 적이 있던 나라는 일본이었네요. 그죠? 호주. 이렇게 뭐 알 수 있습니다. 이란, 그 다음에 한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를 찍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아이들은 여기 나온 값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른 건 변함이 없이. 점을 어떻게 찍었나? 여기서 이걸 가져와서 점을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 랭킹이 떨어지는 점은 따로 찍어줘야겠죠? 근데 나머지는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Y의 위치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얘만 여기에 넣어줘. 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그대로 남고 요 자리에 해당하는 점들이 하나 더 찍힙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위에 하나가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쭉 찍었어요. 요 코드 한 줄만 지금 더한 겁니다. 위에 있던 코드에서 요 한 줄만 더해서 Y에 있는 점을 찍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는 선을 하나 그어주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x와 y 값은 여기서 지정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요 x 값 그대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요 자리. 그래서 요 가져온 거를 그대로 여기다 붙여 넣은 거고요. 얘를 최고로 했으니까 얘는 최저. 요 사이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요 데이터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예를 들어 본부별 매출 추이를 그리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그냥 있는 것보다 화살표가 들어가면 더 알아보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더할 때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에러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가 화살표를 그립니다. 근데 얘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끝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엄밀히 말하면 선을 이렇게 그린 형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화살표도 이런 모양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지금 화살표가 너무 크죠. 화살표를 줄이고 싶어서 화살표부터 줄였네요. 화살표를 줄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랭스 요 길이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명령하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줄어듭니다. 방향이 반대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다시 요 부분만 방향 설정을 다시 해주시면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얘는 지금 최저에서 시작해서 최고로 끝나라고 요 부분을 바꿔놨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해주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약간의 테크닉인데요. 이렇게 끓이면 여기 Y 화살표가 요 점에서 끝나요. 근데 그게 살다 보면 싫을 때가 있어요. 요 앞에서 끝났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값 사이에 원하는 값을 더하고 빼주시면 여기 보시면 요 화살표 약간 띄고 출발하고 여기 약간 앞에서 끝났습니다. 이건 그냥 모양에 따라서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테크닉입니다. 여기까지는 꼭 한번 지금 뭐 다 되셨나요? 네. 이 앞에 있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롤리팝 차트, R형 차트는 사실 한 세트고요. 요런 형태로만도 많이 쓰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하는 것도 요새 많이 쓰는 그래프 패턴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색깔을 좀 연하게 해서 그죠? 요 화살표만 따로 살렸습니다.
하고요. 이건 이제 맛백인데 기왕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국이 언제 랭킹이 제일 높았을 때 몇 등이었고 제일 낮았을 때 몇 등이었는지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하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한국만 이렇게 골라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라 이름 전체랑 랭크를 골라내라.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다음에 요약을 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한국은 이건 아까 맨 위에 썼던 함수를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요 줄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좀 약간 지금 보기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69등이 제일 낮은 랭킹이었고 10등이 제일 낮은 랭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가 1등으로 이긴 일본은 같이 계산해 보면 무려 9등을 한 적이 있고 62등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등이었을 때 언제였지? 라고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필터를 해줄 때 and 이거면서 이걸 고를 때는 요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선 하나를 그으시면 또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날짜를 골라줘. 그러면 한국은 98년 12월 23일 날 랭킹 17위에 차지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연수 문제로 일본이 9등이었을 때는 언제인지 찾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일본에 해당하는 약자는 대문자로 JPN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랭킹에 9라고 입력을 하시면 날짜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는 이꼴 표시가 두 개입니다. 같다는 걸 표시할 때는 두 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언제였나요? 제가 안 해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답을 주실 98년 2월 18일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랭킹이 다 있으니까 한국의 축구 랭킹 변화도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번에는 X에 날짜를 넣고 Y축에 랭킹을 넣고 가끔 얘가 어떤 선을 그려야 될지 몰라서 에러를 토할 때가 있어요. 라인을 지정해주면 점이 너무 많은데 이 점을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이어야 되나요? 라고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 이름을 기준으로 걔네를 묶어 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다른 이름이 돼 있어도 여기 선을 뭐 하나 더 그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얘도 문제가 숫자가 큰 게 위에 있죠. 근데 우리가 랭킹은 숫자 낮은 게 위에일수록 좋은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축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한국의 축구 랭킹은 낮아지고 있다가 요즘에 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X축이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얘를 다 써주다 보니까 선이 복잡해졌어요. 그럴 때는 얘는 사실 날짜야 라고 이렇게 하나 알려주면 이렇게 연도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이걸 가지고 옛날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캐글에 이 데이터 말고 축구 관심 있는 남자분들은 데이터 공부하실 때 제가 추천드린 자료 중에 하나인데 역대 모든 A매치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내려받으시면 그걸로 되게 재밌는 결과들을 그 디플라이 연습할 때 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 가지고 그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그 패키지도 있죠. 그 디플라이를 느리다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걸 내려받으시면 역대 그 A매치 결과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팀이 어떻게 이겼고 이거는 이제 약간 데이터 테이블로 정리한 거라서 약간 명령어가 다른데요. 그걸 하시면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그때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때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 이겼을 때 많이 나왔던 게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서 러시아를 물리친 가장 랭킹이 낮은 나라였다 라는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 게임에서 그럼 언제 이겼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이거 제가 정리했던 뭐 결과입니다. 보시면 뭐 언제 이겼다고 결과
한국의 그거 아세요? 한국이 A매치에서 5번째로 많이 이긴 나라입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시절에 맨날 미얀마 이런 나라 불러다가 게임해가지고 네 A매치 엄청 많이 이겼습니다. 1위 브라질 뭐 여기 나와 네. 랭킹 차이가 가장 큰 팀은 그거 되게 궁금한데 네, 한국의 이건 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2승 7패를 기록했다는 뜻이고요. 가장 네,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네. 이거는 그 남미가 되게 재밌는 게 자기네끼리 강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랭킹은 낮은데 막 아르헨티나가 1등인데 맨날 이기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막 78위가 1등이고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건 이제 오늘 강의랑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분이 어떤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린 건데 차트를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은 차트에 대한 차트인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되게 다양한 거를. 요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시리즈를 냈어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차트를 그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았다 라는 걸 모아서 냈어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정말 이 시각화를 잘하기로 소문난 매체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니까 근데 요 책이 있거든요. 스토리 드 데이터 텔링 위드 데이터라는 책이 있는데 요 책을 쓰신 분께서 자기 이 구글 드라이브에 여기에 들어간 모든 자료를 공개해 놨어요. 어떻게 하면 차트를 어떻게 그리는 게 여기 보시면 있거든요.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 사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원그래프 두 개로 설문조사 결과 비교해 놓으면 하나도 모른다. 왜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리냐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려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왜 이런 그래프를 고집하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을 가져온 거고요. 네, 요분 얼마 전에도 차트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또 책을 내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 내셨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될 텐데요. 이번에도 또 배구인데요. 이건 이제 칼은 대한항공이라는 뜻이죠. 대한항공에서 배구팀 운영하고 있는데 배구에서는 세터라는 사람이 공격을 조율하거든요. 공을 띄워서 어떤 공격수에게 공을 줄지를 결정하는데 최근에 이 팀의 국가대표 주전 세터가 손가락이 다쳐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가 주전을 맡고 있는데 주전 선수가로 게임할 때도 6승 2패, 백업 선수가 할 때도 6승 2패 똑같은 기록을 남겨서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둘이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를 찾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정렬을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데이터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와이드 폼이라고 부르는 형태죠.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훨씬 좋아해요. 얘는 이제 롱 폼이라고 하는데 이런 와이드 폼, 롱 폼.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라고 할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타이달이라는 애가 데이터를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롱폼으로 바꿨다가 와이드폼으로 바꿨다가 이런 구실을 하는 패키지입니다. 따로 그 타이디버스 불러오셨으면 여러분 다 이미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때는 이번 경우에는 모아주는데 얘네에 해당하는 이거를 묶을 수 있는 게 공격 유형이란 뜻이에요. 공격 유형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건 원래 그냥 뭐 비율로 하셔도 되는데 이걸 배구에서 부르는 이름이 점유율이에요. 점유율로 해라. 근데 섞을 때 요 세터에 해당하는 애들은 얘네가 기준이니까 얘는 건들지 말아라 라고 쓴 거예요. 요 코드 자체가.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 데이터에 따라서 어느 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했던 건 아마 날짜랑 기온일 텐데요. 네, 원래는 이렇게 키랑 밸류라는 값을 넣어서 정렬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세터만 다르고 이 공격의 점유율은 이거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났으면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덤벨 차트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점 찍고 선 그리면 돼요. 그죠? 점 찍고 선 그렸어요. 점 찍고 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록을 써주고 싶은데 기록이 엉망으로 나옵니다. 엉망이 아니라 얘는 계산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차트를 그릴 때 이건 선택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얘를 보시면 뭐 신난다, 관심이 간다. 이게 오른쪽에만 있죠. 이쪽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차트를 그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굳이 여기도 익사이티드를 안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텍스트를 쓸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터를 적용해서 여기 지금 세터가 유광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광인 애만 불러와 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점은 요거를 불러오라는 뜻입니다. 얘를 가져와. 거기서 여기선 세터가 유광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월이다. 그러면 1월만 가져와. 뭐 2월이다. 그럼 2월만 가져와. 라고 해주시고 그대로 쓰시면 요점이 만났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세터는 한 선수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유광호 있으니까. 해서 가져왔는데 이제 얘를 항목 이름을 써주고 싶죠. 어떤 애인지. 근데 두 개를 더할 때는 페이스트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쵸? 두 개 더할 때, 텍스트 더할 때는 페이스트 붙여넣기 쓰시면 되는데요. 페이스트도 있고 페이스트 빵도 있습니다. 페이스트 빵은 띄어쓰기를 변수사에 하지 않고요. 페이스트는 중간에 띄어쓰기를 합니다. 이렇게 띄어쓰면 되는데요. 모양이 안 이쁘죠. 근데 이 모양이 안 이쁠 때 제가 아까는 x과 y 값을 옮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justification일 거예요. 를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h는 호라이전을 옆으로 하는 거고요. 버티컬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h-just도 있고 v-just도 있습니다. 이 값을 주시면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붙어서 생겨났습니다. 얘는 세터 한 선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시면 결과를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요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세로가 바뀔 때 또 얘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옆으로 하고 싶어서 열심히 H를 넣는데 이상하게 안 바뀐다. 그러면 얘를 V로 바꿔보세요. 네, 그러면 또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얘 항목별로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공격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줘라. 만약에 여기다가 세터를 넣었다면 이 점 색깔이 바뀌겠죠. 이쪽에 한 색깔, 이쪽에 한 색깔. 뭐 그건 하시기 나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 파워포인트로 할 때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거는 제가 요 다음에 이거 엄청 많이 쓰는 말이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제가 이거를 코딩할 때 얘기하는 건 인생은 베끼기와 도둑질 사이의 코딩이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어떻게 베끼느냐를 본 건데요.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작동하는 차트들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그리고 있구나. 그럼 저는 이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죠.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이건 이제 베끼는 요령 같은 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자료는 얘죠. 이거 차트를 그리는 거니까 얘예요. 근데 보면 얘는 여기서 여기 이걸 정리한 애가 얘죠. 그죠? 코트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 그러면 얘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건 이제 뭐 연도별 뭐 연도별 GDP 규모가 변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키를 해보자. 전 세계 사람들의 키를 분명히 이렇게 정리한 평균 신장을 정리한 자료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정리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봤더니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베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요 여기를 바꾸려고 하세요. 여기 소스 코드를 바꿔서 여기에 이 변수를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거꾸로 합니다. 이 변수를 바꿉니다. 실제로 키가 들어있지만 나라, 순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얘를 나는 보면 뭔지 알잖아요. 내가 바꾼 건. 네. 그 다음에 남자인 것만 뽑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갑자기 갭이 됩니다. 원래 자료와 무관하게. 그죠? 그러면 갭은 이렇게 제가 원하는 키와 순서를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당연하죠. 위에서 쓴 함수의 변수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이거 아무리 고쳐도 왜 안 되지?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 부분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다른 내용은 없고요. 혹시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변수 이름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네임즈 헤이 치면 요 1번에 있는 컨트리가 나오는데요. 그죠? 요거는 그냥 대소문자만 바꾼 거죠. 내가 여기에는 이 이름을 쓰겠어요. 하고 1, 2, 3, 4 이거 너무 기니까 이렇게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약간 그래서 이제 나왔잖아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남들에게 이 코드를 보여줄 일이 없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항목만 이렇게 쭉 있는 대로 여기 바꿔주면 마치 제가 처음부터 그린 양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여쭤보신 게 말씀드리는데 세상 모든 걸 꼭 굳이 알고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필요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나 이런 그래퍼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금 띄워드릴게요.